오늘은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어떻게 코성형을 했을 때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은 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얼굴의 가장 중심은 코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대부분 눈화장, 눈 수술에 대해서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시즌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 수술, 이게 가장 많이 보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코 수술을 했을 때 만족스럽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눈만 보고 있다가 어떤 이미지인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놀라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겉으로 티가 나진 않겠지만 속에서 와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 경우는 코랑 눈이랑 턱이랑 굉장히 언밸런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머릿속에 상상하는 건 코랑 눈이 굉장히 밸런스적인 모습을 기억을 할 텐데 그 모습이 아닐 경우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코 모양이, 어떤 코 수술이 가장 나한테 맞는 수술이고 어떻게 변해야 내가 가장 만족스러울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코의 모양, 피부 두께, 피부 탄력 등도 참 중요하겠지만 환자분들은 이런 자신의 해부학적인 측면을 알 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떤 코 모양을 가지고 싶은가, 또 어떤 것을 개선시키고 싶으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셔야만 내가 만족스러운 코 모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 이쁘게 해주세요, 콧대를 높여주세요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정작 다시 제가 어떤 코 모양을 어떻게 원하세요 라고 되물을 보면 환자분들이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적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환자분들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코 모양을 가지고 싶으신지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높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코끝도 날카롭게 해주세요 라고만 얘기하시지만 정작 어떻게 해달라고 다시 되물어보면 참 애매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싶으신 코 모양을 설명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의사가 환자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요새는 어플도 굉장히 많고 사진도 굉장히 많아서 정작 본인이 의지가 있고 본인이 정말 수술할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투자하셔서 찾아보시고 어플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사진을 내가 원하는 코 모양을 가져오시면 정말 상담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분은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개선시켜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돼서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있을 때 수술도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다음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코 모양을 정하셨다고 하면 병원 후기 등 아니면 병원 원장님들의 스타일을 찾아보시고 내가 원하는 코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병원부터 상담을 다녀보시면 됩니다. 코는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제약이 많은 부위예요. 수술하기에도 피부가 충분치 않고 가진 재료들도 충분치 않은 부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들은 코를 높이고 코끝도 세우고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도 굉장히 탄력적이어야 되고 피부도 굉장히 얇으면 얇을수록 잘 늘어날수록 코 수술이 성공적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는 환자분들이 알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보셔야 되고 내 코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얘기하시고 그 병원 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 원장님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본인이 수술을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집에 오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코는 굉장히 피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탄력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잘 늘어나야 어떻게 보면 안에 내용물들 다 세우고 높여놓은 다음에 코 피부 어떻게 보면 이불처럼 덮여야 되는데요. 이불처럼 덮을 때 잘 늘어나져야 모양을 이쁘게 감싸고 덮어줍니다. 피부가 쨍쨍하고 잘 늘어나지 않으면 그 늘어나지 않은 그 힘 때문에 코를 아무리 높여놔도 다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코 탄력성이 없는 그 피부 때문에 코가 눌려서 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주가 휘면 코 모양도 많이 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콧수술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다 보면 환자가 상담을 다닐 때 무작정 높여주겠다, 많이 세워주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잘 늘어날수록 그 환자분의 경우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료가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코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리콘이 필요하고요. 코끝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중격 연고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기연고를 쓰시는 분들, 늑연고를 쓰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첫 수술의 경우는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굉장히 쉽고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 수술로 인해서 비중격 연골이 사용됐고 귀연골이 사용되어 있으면 아마 첫 수술에 맞춰서 연골들이 잘려져 있기 때문에 재수술 때는 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연골을 써야 되고 기증늑연골이나 아니면 제품들을 써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결과 내기가 참 어렵죠. 저도 재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수술을 하려고 수술을 들어가 보면 코가 정말로 저희 말대로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떼기도 힘든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는 원장님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코를 망쳐놨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드는데요. 그땐 제가 쫓아가 갖고 뭐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코끝을 많이 올리고 싶고 최대한 올리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비중격, 귀연골 다 모두 써야 되는데요. 이때는 코 자체가 작으시면 연골들이 더 작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늘려달라고 하시면 늑연골까지 떼서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피부 탄력도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상담을 하실 때 됩니다 하시는 병원들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첫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수술일 때 본인이 원하는 코 모양이 정확하고 내가 이 높이가 좋고 하다고 하면 정확하게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정말 로또가 될 수 있는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맞춰서 내가 이것만 했으면 되겠지 타협을 하기 시작하시면 내가 원하는 코 모양 절대 안 나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코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세한 재료, 그 다음에 코끝, 그 다음 매부리, 절골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세부적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열성형외과 원장 최유한이었습니다.